자, 이번 시간은 말소 등기에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일단 논의의 전제, 어떤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면 그때 말소 등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졌다.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소멸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등기를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은 먼저 보게 되면 말소 등기도 따로 얘기 안 하면 어떻다고요? 공동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런데 따로 암기하실 게 몇 개가 있었죠. 바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신청할 때도 단독 신청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고요. 이행 판결, 재권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사람이 역시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재권 판결이라는 게 이런 식이죠. 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다 갚았는데 저당권 말소 등기가 안 됐다. 그리고 저당권자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입금했다는 영수증 등을 첨부를 해가지고 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수 있게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거. 이거 재권 판결. 전세권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한 상태에서 지금 전세권 말소 등기가 안 됐다. 그럼 나중에 자,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하는 등기가 전세권의 말소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권 판결 그리고 이행 판결, 판결 있으면 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에서 다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자, 출제 포인트는 자, 이 파트가 주로 되게 됩니다. 바로 자, 말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소될 권리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총론할 때도 이것도 이슈가 돼요. 해서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걸 담보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때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혹시 이걸 이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말소 등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럼 저당권자의 승낙 받아서 지상권의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이건 둘 다 괜찮은 주제가 될 텐데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수많은 저당권 등기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제 이런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일단은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 뒤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요건 이미 설명드린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이 파트를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구성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에 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저당권 말소 등기 정 있고 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정한테 저당권 돈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말소 등기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각종의 권리자가 다 아사리판이 되죠. 피해를 입게 되니까 전부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개로 일단 가셔야 돼. 전부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전무라고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뒤에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승낙을 받아야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가능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아무도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전부하고 전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단 뼈대 보시고 그 다음에 쉬운 거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앞에 설명 쭉 드려온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무 이 정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건 비우고 가셔야 돼.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하나쯤 살을 붙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는 전무,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경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 저당권 등기 이것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요건 두 개 다 출제 이슈. 자, 제3자의 승낙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답을 구성하고 최근 문제에서는 전부와 전무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출제 이슈. 그래서 이 말소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잡다한 얘기 한번 가볼까요? 바로 자, 이 말소 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기록한다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주등기, 말소 등기도 어떻다? 주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 마지막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도 어떻다? 주등기 해서 말소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뭐 큰 이슈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권 말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등기관은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 이슈. 자, 우리가요, 앞에서 등기를 실행할 때 이렇게 갔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법원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말소 등기 기본적으로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관공서 지자체에서 세금 받아내려고요 압류 등기에다가 압류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이슈는 안 되는데 또 직권에 따라서 어떻다 말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런 각종의 권리자의 모두 승낙을 받아야 어떻다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등기는 다 무효인 등기가 되니까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 X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데 뒤에 있는 각종의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등기들도 존재할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고 이때는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그럼 실제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받아야 된다. 이게 총론도 출제가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모든 권리자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무라고 이렇게 보셨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자만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리고 이제 말소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승낙했던 등기 등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등기 실행이라는 것을 갖고 주로 이슈를 삼게 됩니다. 이게 신청 그리고 직권에 따른 말소 등기. 자, 이게 이슈가 되겠고 그 외 쟁점으로서 이런 것도 존재하죠. 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서 서류 조작 등으로 인해서 잘못 말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걸 되살리는 것을 말소 회복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동 신청했으면요 당연히 말소 회복 등기도 공동 신청. 자, 단독 신청 판결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 자, 단독으로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거의 구성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필요하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된 출제 이슈 어려운 주제가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의 전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는 전무 이렇게 가주시고 지상권, 전세권은 금방 개념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구질구질한 얘기들 말소 회복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 등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묶어봤자 1년에 한 문제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출제 이슈를 삼는 것은 뭐라고요? 제3자의 승낙이라는 거. 자, 말소 등기를 할 때도 제3자의 승낙,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제3자의 승낙, 구체적인 제3자의 범주까지 시험 문제 답은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하는 이런 것들은 기승전결의 앞쪽 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제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제3자의 권리, 이미 승낙했던 사람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직권에 따른 말소 등기라고 해서 아까 자, 말소 등기를 할 때 승낙을 한 사람 그 등기는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리고 거의 1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직권에 따른 말소 등기 중에서 절대적 각하사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얘도 거의 한 문제를 무조건 구성을 해요.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랑 다 짬뽕이 되게 되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절대적 각하사유. 뭔 소리냐면 등기 신청을 했을 때 등기관이 이런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다? 무조건 다 지워야 되자. 절대 등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들을 이제 분석하면 이건 거의 100%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 자, 관할 위반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제주도에 있는 땅은 제주도 관할 등기소에다 등기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절대적 각하사유 이건 거의 안 나와.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고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과 같이 중복이 되는데 첫 번째 관공서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 묶어서 공부하셨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이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야 등기해줘라 라고 부탁하는 것 촉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가압류 등기 신청, 가처분 등기 신청, 그 다음에 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신청에 대해서는 다 절대적으로 받아줄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적 각하사유이고 만약에 등기관이 실수로 등기를 해줬다 할지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효인 등기를 지우는 거 뭐라고 부른다? 직권 말소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슈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등기 능력 없는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에서 이건 민법이랑 관련되어 있죠. 점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 유치권에 관한 등기 신청, 분묘 기지권에 관한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등기 신청이 있으면 절대적 각하사유, 설령 등기가 실행돼도 무효 이렇게 갑니다. 이렇다 치고 이제 자 중요한 거 두 가지 나오죠.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와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공부했던 주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은 어떻다? 가능하다. 설명드릴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과 병이 50대 50의 지분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의 등기가 을 50%, 병 50% 이렇게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50%의 지분을 갖고 병도 50%의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갑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로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 이때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는요, 을은 갑과 바로 본등기 할 수 있고요, 병도 갑과 바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는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지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 신청은 절대적 각하사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등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니까 나중에 등기관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 아까 우리가 말소 등기 신청했을 때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그 등기 등은 실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 무효가 돼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이것도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앞에서 보는 게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건데 개인이 신청하면 이건 직권 말소 사유, 절대적 각하 사유고 직권 말소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게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거에 대한 등기 신청은 받아줄 수가 없다. 세 번째,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 다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중복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미 어떤 토지에 대해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 등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고 또다시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또 다른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되고 대신 얘는 나중에 출제 포인트가 하나 따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 요 세 가지는 7번, 8번. 자, 요 얘기는, 6, 7, 8이구나. 6, 7, 8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다른 법을 통해서 허용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헌법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볼까요? 경자 유전의 원칙, 갑이 X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가 됐을 때, 자,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이 농지는 누구만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농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전세권은 이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농사를 누가 짓는다? 을이 짓고, 자, 소유자인 갑이 농사를 안 짓는다. 이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 유전 원칙에 위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어떠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건 민법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목적물로 삼게 되는 것. 우리 앞에서 지상권 이전 등기할 수 있었고요. 전세권 이전 등기할 수 있었고,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문제 포인트, 저당권은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런다? 저당권이라고 부를 테고, 피담보채권은 도움받을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소리 지문 중에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할 때 양도액을 등기 신청서에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신청. 자, 상가, 아파트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구분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복도 같은 것에 대한 사용권인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 같이 이전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 이걸 대지사용권, 대지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지사용권, 대지권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같이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집합건물법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농지대에서 전세권 설정 금지가 된다. 민법에서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 처분하는 거 금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건물법이라는 법에서 바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도 금지가 된다라고 해서 개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 가지 이런 게 있겠고, 그다음 제일 까다로운 게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성의 등기 신청에서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등기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건 지문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해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들, 제일 쉬운 게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위반, 바로 농지된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분리, 집합건물법 위반이라는 게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민법 등을 통해서 금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어렵지 않은 거,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을 또 한 번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 경매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처분 등기 신청이나 가압류 등기 신청이나 또는 뭐가 있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이 촉탁할 등기. 같은 맥락에서 저런 것도 있죠. 압류 등기나 압류 등기의 말소, 이런 것들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국가가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나중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시험 지문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 신청, 요건 개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등기를 아까 협조를 안 해주게 된다. 그러면 누가 가등기 관리자가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게 되면 그때는 직접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가처분 등기 신청은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촉탁하는 거니까.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가등기를 단독으로 가등기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문제짜리 건물의 중복 등기. 요거 7년에 한 번 구성됩니다. 14년 동안 2번 구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선 중복 등기란 명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 찾아봐야 돼? 건물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건물만. 그리고 이렇게 후등기, 폐쇄. 다시 갑시다. 중복 등기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중복 등기라는 용어가 나오면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등기라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2번 된 경우가 있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2번 된 경우가 존재합니다.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겁나 복잡하게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등기 규칙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건 판례라고 하는 거,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례 결론이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 요거 7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뒤에 문제 가지고 볼 텐데. 그래서 무조건 뭐라고요? 중복 등기가 나오면 키워드 뭘 찾아내야 돼? 건물 찾아내고, 건물 찾아내게 되면은 그 뒤에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 요거 하나만 계속 외우셔야 돼. 이 문제가 똑같이 구성이 돼요. 그래도 수험생이 거의 손을 못 대는 이유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보통 수험생들이 이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 정리 과정을 죽으라고 봅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해도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법의 규칙에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출제위원들은 그걸 내더라도 지문 4개나 3개를 그걸로 구성을 해요. 근데 걔는 답이 되지 않아. 그러면 법에 없는 거하고 법에 있는 거 뭐가 더 어려워? 법에 없는 게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운 거 판례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 후등기, 폐쇄 이렇게 갑니다.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관련해서 이렇게 보셨고, 이 문제 보면서 계속 도배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가등기, 본등기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었고,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자, 요것도 겁나 중요한 주제. 그리고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몇 개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요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거 무효였었고요.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물론 이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중에서 법원이 행한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가등기 할 때 한참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맛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가처분 등기 이거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인데요. 잊어버렸을 테니까 가처분 등기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소유에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문제는 이때 갑이 을한테 자, 뭘 안 해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행 판결이라는 걸 받아내야 돼. 이행 판결이 이런 식의 판결이에요. 자, 을이 소유권을 꼭 차지하고 싶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판사님, 이 갑이 나한테 돈 받아놓고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갑으로 하여금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도록 자, 명령을 해주십시오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승소하게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아까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행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근데 하나 문제가 터질 게 뭐냐면 갑이 그 사이에 소송 과정에서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해버리면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갑은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을한테 안 넘기고 병한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한테 넘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백날 소송에서 이겨봐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만약에 갑의 지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을하고 어떤 이유에서 매매 계약했다가 얘한테 등기 안 넘기기로 마음 먹었어. 왜? 훨씬 비싼 금액을 제시하니까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돼? 병한테 팔아먹어야 돼? 병한테 팔아먹어야지. 뭐 의리를 지키고 이런 얘기 해버리면 법의 얘기가 안 나와. 아, 돈 더 된 놈한테 팔아야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을한테 1억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한 1억 5천에 병이 사겠다고 얘기를 해. 그럼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야 돼? 병한테 넘겨야 돼? 병한테 넘겨야지. 뭐 의리 지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럼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병한테 넘겨버린다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소송에서 승소해봤자 이건 소유권 이전기를 해달라는 판결이지. 소유권 이미 넘겨버린다. 넘겨줄 방법이 없으니까 갑은 협조하고 싶어도 협조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같이 뭘 해야 되냐면 가처분 신청,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걸 하게 된다고요. 어디에 신청해?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에서는 요건 보니까 야 이거 팔아버리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가처분 등기를 어디다가 등기소에 촉탁을 한다고.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 실행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으면 갑은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여전히 갑이죠? 갑이죠? 갑은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아직은 소유자니까. 단 병의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돼. 가처분 등기가 돼 있으면 재수 없으면 이 등기가 나중에 말소 신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소송에서 을이 질 수도 있잖아요. 소송에 을이 질 수도 있잖아. 그럼 병은 온전히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가처분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온전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근데 소송에서 을이 이겼다고 한번 전제해보자고요. 그러면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할 수 있겠지요? 그죠? 대신 가처분 등기를 해서 병한테 미리 경고문을 줬던 상태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바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가처분 채무자 갑을 대상으로 해서 등기 의무자로 해서 바로 자신의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이행 판결이 있으니까. 대신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고. 그럼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병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걸 사버렸어. 등기 넘겨받아서. 그럼 병은 일단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일단 취득해. 근데 을이 승소를 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등기,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말소를 하게 돼 있어. 그걸 지워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나머지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걸 굳이 보는 거냐면 자, 요거 좀 살 붙여서 중간에 있는 등기 중에서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에 근거하고 법원이 행한 등기는 어떻다? 직권, 신청에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말소 신청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거 있었고, 대신, 자, 만약에 중간에 있는 등기를 지웠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아까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말소 등기 신청에 따라서 자, 제3자가 승낙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가처분 등기 그 자체는 어떻다?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직권, 말소의 대상.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걸 보냐면 앞에 다 공부했던 얘기인데 직권, 말소하고요. 신청에 의한 말소. 요걸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몇 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거 수용 얘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겁나 중요한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발표할 때 주요 이슈가 됐던 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있으면 자, 이때 두 개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죠? 상지라고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 비교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었죠?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승낙 받아 했었죠? 제3자가 승낙했으면 그 등기는 그 등기를 말소했을 때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럼 환매 특약의 등기 직권 말소인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 해서 지금 직권 말소를 몇 개를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절대적 각하사유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지금 요거 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이 가처분 등기, 가처분 채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라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수용력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의 매년 한 번 나오는 게 수용력이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두 번째가 이게 있었구나. 자, 두 번째가 이 얘기죠.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가 소유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 다시 갑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특이하게도 공동 신청. 이 세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거나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이 사람 승낙해야지 말소 등기가 실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3자 명의 등기도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 정도가 바로 말소 등기. 문제 지금 대략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문제 바로 가서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거 겁나 중요하다고 그랬어. 기본 명제라고 그랬어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다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 그리고 제3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한편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전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아까 봤던 얘기죠? 해서 이게 이제 제3자의 승낙 얘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별 더러운 걸 갖고 뽑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용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자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지금 보니까 근소유권이 누구한테 제3자에게 이전됐다라고 돼 있죠? X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병에게 이전됐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병이 을한테 돈을 갚게 되면은 을하고 병이 뭘 하겠어요? 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공동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말소 등기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이 말소 등기가 실행되면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리면서 X부동산을 담보로 을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고 을이 되고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안에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가 병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구랑 을하고 병이 같이 가야 되죠? 말소 등기를 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되고 병이라는 사람이 될 테고,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누가 된다?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낸 거야. 제3취득자가 병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그죠? 다시 여기서는 을하고 병이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왜 갑하고 병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유치찬란했던 문제예요. 다시 이 문제의 논의의 포인트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관한 용어야.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등기 관리자라고 부를 테고,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 관리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는 등기 의무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 만약 이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야? 갑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말소 등기라면 권리를 잃는 사람 을이고, 권리를 취득한, 얻는 사람, 하면 좋은 사람이 갑이 된다.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병과 정 사이 말소 등기라면 병이 이익을 얻으니까 병이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을이 등기 의무자. 그래서 2번 지문을 틀리게 뽑은 거야. 그래서 이건 뭐 문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본 틀만 잡고 있으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항상 문제가 이게 골치가 아픈 게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2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했고, 논리구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번,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제3자의 승낙 필요하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말소 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 받아야 되고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 물론 여기서 이슈는 소유권 보호 등기의 말소 등기는 전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전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봤었고, 지상권자에서는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 전세권은 뭐라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다른 그림이죠. 별 내용은 아니고, 자,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병한테 근저당권을 이전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누구? 갑하고 병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병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은 2번, 4번을 비교하는 그런 경우에 저당권 이전 경우와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가지고 이슈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별 내용이 없습니다. 공동신청에 있어서는 항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서 다음은 아까 2번이었고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다 공부했던 주제예요. 그래서 자, 가등기 의무자, 또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인의 승낙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요건 가등기 때 했던 얘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옛날 문제인데 좀 유치한 것을 가지고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옛날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말소 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까지는 그렇다 치고,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유치한 걸 또 답으로 뽑았어. 우리가 말소 등기에 대해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개념은 있지만은 말소 등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그래서 1번을 틀리게 겁나 유치한 걸 뽑았어요. 이 문제도 좀 유치해 찬란했던 문제. 그냥 어려운 거 내지도 않아.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묻는 거야. 말소 회복 등기는 있지만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되살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서 전부가 부적법했을 때 요걸 지우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말소 등기.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의 문제가 될 테고,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면 그때 말소 등기란 걸 하게 된다. 그 다음 3번,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거 안 되죠. 절대적 각하 사유죠. 설령 등기가 실행됐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이걸 직권으로 다 말소를 해야 된다. 왜? 성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절대적 각하 사유 관련한 지문이고요.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이 부기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건 이제 벌이에요. 그래서 주등기가
자, 날아가게 되면 부기등기도 같이 날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해서 아까 내용 구체적으로 하십시다. 이 지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할 때 전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할 때 전무 이해관계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목적으로는 저당권자,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두 문제 다 좀 영향가 없는 걸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있지만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지문 전부가 부적법했을 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건 원시적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후발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 3번 지문 이건 이미 설명드렸고 4번 하나 버리시면 되겠고 너무 어렵고요. 부기등기, 주등기가 말소되게 되면 부기등기도 다 같이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래서 아까 어떤 등기를 말소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만약에 지상권을 말소를 하는데 뒤에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이 있으면 얘 권리도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 정도. 해서 두 문제 다 좀 밋밋하게 구성이 됐고 4번 지문 하나 보시면 안 돼. 문제 지문 어려운 거 있겠고요. 해서 요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실 것이 자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제3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다? 전부가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인 해서 어딨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누가 됐든 뒤에 볼 것도 없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모든 사람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전세권 목적으로는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한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어때요?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용 보지 마시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뒤나 밑이나 뭐 전혀 따지지 않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저당권 등기 읽으시면 안 된다고 미리 외워보시러 가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모든 사람이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될 것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아무도 없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상권,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전세권 어렵지 않잖아요. 해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결국은 저당권 얘기는 뭐라고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읽으시면 안 된다고. 읽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저당권은 아예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29회 때 이 주제를 갖고 답을 뽑았어. 그러면 앞으로 나올 문제는 뭐겠어요? 이렇게 지문에다가 쭉 깔아주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점점점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럼 어떻다? 틀린 표현. 그리고 옳게 구성을 하고 싶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누구는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옳은 표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디테일에 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전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한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아무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 전세권 뭐라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기인데 그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기본만 가지고 가셔야 돼. 29회 때 아주 괜찮은 문제 나왔고요. 이거 앞으로 몇 년간 우려 먹을 겁니다. 근데 박스형으로 구성한 게 아니라 지문 형태로 예시를 쭉쭉 하면서 뽑아내게 되면 이게 너무 진지하게 가시려서 힘 말릴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기억하고 미음 두 가지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갈 테고 하여튼 이 문제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그동안 그냥 무식하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출제가 되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시가 나왔어요. 그럼 요건 서너 번 내더라도 거의 수험생들 눈치 자체 못 채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게. 등기 사무 등에 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자,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라고 그랬었고 4가지 주제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전주 이씨 충무공파 이런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이걸 거하게 얘기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두 번째 이슈, 자, 법인 아닌 사단은 손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해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법인 아닌 사단. 이게 등기 관리자가 될 때, 즉 선산을 살 때, 이때는 정대대라고 해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 등을, 자, 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정대대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라. 근데 중요했던 거, 답이 됐던 거, 다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즉 법인 아닌 사단이 선산을 팔아먹을 때는 정대대 외 사원충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 얘기,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다?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이 법인 아닌 사단은 7년 동안 4문제가 관련한 주제가 나오게 돼요. 해서 등기법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서 법인 아닌 사단 4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죠. 이의신청에서 3가지 이슈. 등기상 이해 관계인만 어떻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어떻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슈가 이런 게 있었죠. 집행부정지라고 해서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멈춤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은 하던 대로 계속 등기를 실행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슈를 삼았습니다. 앞에 다 했던 얘기 해서 오른편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어떻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래 봤었고요. 자,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지분 만에 관한 상속등기 절대적 각하 사유 안 된다고요.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지분 만에 관한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에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케 할 수 있다. 앞에서 한번 봤던 주제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27회 때 문제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얘기고, 자,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건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이제 네 문제 나와 있나요? 자, 절대적 각하 사유 겁나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각하 사유는 전면적으로 낸 것만 3문제, 4문제 될 테고, 아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 안 되죠. 자, 가서 볼까요? 자,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이것은 어떻다? 민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등기 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냥 거저주는 문제고요. 2번 질문이요.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안 되죠. 나중에 공부할 때 눈치를 채셔야 돼. 전세권의 설정 등기 어디는 허용되지 않는다. 농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꾸로 가셔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나와 있죠?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이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3번은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요거랑 같이 비교할 거야.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은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돼. 항상 지분만 했을 때 2개 안 되고 1개 된단 말이야. 그게 본등기 신청은 지분만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그 다음에 끄트머리 가야 돼. 앞을 읽으면 큰일 나.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거 안 되죠? 아까 가압류 등기, 자,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촉탁을 하는 거라고. 법원이 촉탁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근데 법원에서 요건 봐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해주는 거지 개인이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자 가등기 신청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 신청 이게 가처분 들어가 있는데 가처분 등기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앞에서 우리 가등기 신청할 때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역시 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들어가 있죠. 가처분 등기는 누가 법원이 촉탁하게 되는 것이고 가처분 명령, 가처분 등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취지가 계속 정해져 있다고 가처분 등기는 누가 법원이 촉탁하게 될 거고 가처분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서를 가지고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명 간단히 들으면 이렇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을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아야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준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게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 요거하고 같이 세트로 뭘 해서 가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뭘 해서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금 이제 매수인이 됩니다. 근데 갑이 본등기를 지금 당장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뭘 해가지고 가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된다. 해서 가등기, 을 명의의 을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 놓을 수가 있다. 을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을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현재 소유권 가지고 있죠? 갑이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가등기가 돼서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니까? 갑이니까.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이 물건의 소유권을 팔 수가 있다. 근데 나중에 가등기에 근거해서 본등기,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순위가 좋다.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과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아까 무효,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가등기를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온전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논의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이 얘기라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거. 얘가 가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하면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그 명령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대할 수 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 구조상 가처분 등기하고 착각 유도하는 식의 지문이 바로 5번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 사료가 된다. 절대적 각하사유가 아니고 등기 가능하다. 그 다음 문제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앞에서 봤던 얘기 절대적 각하사유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4문제 가까이 나온다고요. 사이드 지문까지 한 6, 7문제 나오니까 이건 줄줄 까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세권, 농지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끄트머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실행될 등기를 개인이 신청했다. 이거 안 되죠?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거나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서 법원이 촉탁할 등기 3가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을 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 각하사유.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테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하는 것, 이것도 허용 안 되죠?
해서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전부가 어떻다? 절대적 각하사유 모두 무효인 등기,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인 등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회 때 겁나 쉽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쉽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요. 자, 등기 시장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26회 때 문제. 자, 볼까요?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앞에서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자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은 어떻다? 가능하다. 이게 착각을 유도하는 거라고 지분만 두 군데서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끌고 들어오는 거. 아까 가처분 등기 신청 못한다는 걸 가지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용어가 비슷하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식의 지문.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신청 아까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 두 번째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아까 지문 속에 한번 봤던 것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특약이라고 하는 거 이런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우리가 뒤에서 환매권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되는데 민법에서 환매권은 기본적으로 그 기간이 몇 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매권 특약의 등기를 하는데 환매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이런 등기는 어떻다? 받아줄 수가 없다. 또는 뒤에서 민법 공부하실 때 공유물을 분할 금지 특약 존속기간 몇 년? 최대 5년인데 그냥 이 사람들이 우리 10년으로 해달라 이런 등기는 다 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특약이기 때문에 그런 등기 신청은 절대적 각하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그냥 간단하게 문제 루틴 자체가 정해져 있고요.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되게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아예 제가 계속해서 그냥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이게 그 중에서 제일 좀 특이했던 문제인데, 29회 때 문제. 자, 지금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요건 이제 민법 얘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9회 때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고, 아까 30회 때 문제는 쉽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민법 얘기.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환매 특약의 등기 신청. 예, 요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매 설명드릴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의 뭐가 이루어진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을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때 특약을 넣는 거야. 이전 등기를 하는데 자, 최대 5년까지 갑이 을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을은 반드시 갑에게 소유권을 팔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은 거. 이걸 우리가 환매 특약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는 것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걸 민법을 약간 응용을 해서 여기다가 구성을 해서 이게 이제 법령상 어떻다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등기의 하나가 된다. 민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 특약을 등기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 신청 절대적 각하사유에 된다. 어려웠어요. 29회 때가 어렵고 30회 때가 쉬웠었고요. 자,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개인이 신청한 경우 아니죠? 촉탁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럼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취득한 건 별개의 문제로 법원에서는 등기를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넘겨줘라는 촉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공매라고 해서 세금 등을 내지 않아서 이걸 팔아버린 거야. 관공서에서 체납 때문에 그랬을 때 이 관공서에서는 낙찰 받은 사람한테 이 사람 매각 등을 완납한 소유권 취득하는 별개의 문제로 등기를 촉탁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다 돈 냈으니까 등기소 쟤한테 등기 넘겨줘. 이거 촉탁이라고. 근데 이걸 개인이 신청한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내용 자체가 새로울 건 없는데 표현들이 좀 새롭게 등장을 했었고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등기 신청 요건 가능하죠. 자,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지상권 전세권의 차이가 뭐냐면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것 자체가 무효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특약 자체도 무효고 등기가 돼도 무효고 그래서 무조건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는데 전세권은요 양도 금지 특약을 넣게 되면 그 자체가 유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예외 원칙적으로 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다 양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법상, 민법상으로 다 가능하다. 근데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기 후에 이루어지는 환매 특약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 거의 민법 문제,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다. 이거 좀 어려웠었지. 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면 지금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근데 등기소에, 등기부에 자, 원래 매도인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얘들이 등기 신청을 하러 왔어. 근데 주소 바뀐 게 명백히 보여져. 등기부랑 달라? 그래도 다 등기 신청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문제는 29회 문제는 아주 독특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안 되는 게 두 가지. 기역, 니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 대신 앞에서 30회 때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게 절대적 각하사유 그냥 깔아주는 식으로 아까 출제가 됐었죠. 아까 30회가 이거였었나? 그래서 이렇게 30회 때 나머지 문제 무난했고 29회 때가 대단히 까다로웠던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이미 답 외우셨어요. 절대적 각하사유 관련해서 중복 등기는 어떻다? 절대적 각하사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을 미리 외우지 않게 되면 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중복 등기 나오게 되면 뭘 찾아야 돼? 건물 찾아야 되고 건물에서는 뭐가 된다? 호등기 폐쇄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된다. 미리 답을 외우셔야 돼. 7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수험생 죽으란 문제야. 이건 너무 어려워. 자, 다시 이 문제에서는 중복 등기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건물을 찾아봐야 되고 건물에서는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 자, 이게 25회 때 나왔잖아요.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올해 6년 차거든요. 어쩌면 또 낼 수가 있어. 이 문제를 낼 때는 그냥 죽으라는 문제입니다.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야. 그래서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바로 중복 등기 뜨게 되면 뭐가 되고 건물에서는 후등기 폐쇄라고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가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등기가 자 중복 등기 뜨면 뭘 찾고 건물 찾고 나서 후등기 폐쇄. 일단은 건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건물 나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냥 답 1번이라고. 나머지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토지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는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의 정리 방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건 찾아갈 수도 없어요. 교재 기본서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야. 이것만 책을 갖고 그대로 봐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어. 그건 등기소의 등기관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법이 안 나와 있는 게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의 정리 문제, 후등기 폐쇄. 지금 볼까요? 같은 건물에 관해서 중복 등기 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그 중에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틀렸다고요? 호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이건 답을 미리 외우지 않으면 전혀 풀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말리는 문제야, 이 문제는. 그래서 딱
자, 7년 단위로 한 번씩 구성하는 주제. 그래서 지금 올해 6년 차거든요. 어쩌면 죽으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거의 6, 7년에 한 번씩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토지의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합병 등기, 건물의 합병 등기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때 하나 하필 합병 등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두 개 토지, 두 개 건물에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 어떻다? 하필 등기,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요것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당권 얘기로 몰빵을 하자고 그랬어. 28회인가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내더라도 무조건 논의 핵심 이슈는 뭐가 된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답이 정해져 있어. 아주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것이 건물과는 중복 등기, 후등기, 폐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